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입니다. 새만금 현재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새만금 방조제 사업 이후 가장 개발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새만금 투자 기업들의 연이은 착공 소식이 이어지면서 군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임대용 건물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유발인구 증가로 인하여 산업단지 인근 상권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현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지금의 새만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해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었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방조제 완공 후 정치권에서 개발 공약만 남발한 채 흐지부지 흘러가던 새만금 개발,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바로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려는 것이었죠. 새만금 내외부에 태양광 약 10조 원, 해상풍력 7조 원 등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투자를 통해 아리백을 실현하고 문재인 대통령표 탄소 중립 선언의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새만금. 하지만 말이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정부 정책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중심이죠. 게다가 아직까지 현 정부의 정치적 기조는 전 정부 그늘을 지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정부가 주도했던 태양광 정책과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려 했던 새만금, 이들 분야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대형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까지 흔들리고 있으며 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감소, 게다가 저가 중국산의 국내 시장 장악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의한 사업성 감소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새만금에 진행되려고 했던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 등 발전 설비와 개통 연결 설비 구축 등이 모두 지연되거나 멈춤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새만금에 진출하려고 했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는 새만금 투자를 추진했던 기업들에게 그대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 투자협약 기업 중 34.5%가 철회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MOU를 체결한 52곳 중 18곳이 투자를 철회했는데, 그리고 당연하게도 투자 철회를 한 기업들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 5,600억 원과 일자리 4천여 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요. 최근 부안군에서 100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만금 일원에 2.1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력 개통 구축 사업 일정도 지난해 말까지 완성이었으나 이미 내년 말까지로 연기가 되면서 사업 시행이 2에서 3년 이상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실상 현재는 추진이 불확실해진 상황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는 전남 목포에 3,900억 원을 투자하여 터빈 공장을 짓기로 발표하였는데 전남의 현안인 8.2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와 연관되었다고 합니다. 주춤하고 있는 전북 새만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정부의 화끈한 지원 정책이 있을 때는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규모가 최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몰리는 곳에는 역시 똥파리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22년 9월 3일자 주간조선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났었는데요. 새만금 태양광 막후 리베이트 1조 원 클럽 있다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현지 지역 정치인 및 관계자에 의하면 군산에는 새만금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 일명 1조 원 클럽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에 이를 정도로 대형 사업인데 이 중 5에서 10%를 리베이트로 챙기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1조 원 클럽 존재가 외부로 드러난 것이 22년 5월경이었습니다. 더욱이 새만금 개발에 앞장섰던 전북대 교수가 7,200배의 수익을 내고 중국계 자본에 사업권을 넘기려고 했던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증폭이 되자 결국 감사원이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강임준 군산시장 비리 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총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사항은 전 정부가 주도한 태양광 산업에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였고 이는 간접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장기간 감사와 조사가 진행될 것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 새만금 일대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량의 급증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년으로 툭하면 전력 차단. 무슨 소리인가 하니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에 집중된 정책의 지원으로 인해 2018년 7.5기가와트에 불과하던 태양광 설비 용량이 올해 5월 기준으로는 26.6기가와트까지 폭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203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좋았던 올해 4월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전력 수요량의 무려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태양광에 의해 생산된 전기가 이렇게 풍족해지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Nope. 아니랍니다.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에너지 생산의 변동성과 간헐성입니다. 즉, 꾸준한 에너지 수요에 비해 태양광 발전은 날씨나 습도 등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의존을 하게 되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급등할 경우 이미 예전에 크게 곤혹을 치루었던 전력 공급 중단 현상인 블랙아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씨가 좋아서 발전량이 늘어나면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서 송배전망이 이를 견디지 못하게 되고 역시 전력이 부족할 때처럼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제주와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장 많은 전남에 대해서 태양광 출력 제어를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호남과 영남 등지에서도 출력 제어가 수차례 진행하면서 전력 공급 과잉 문제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이러한 출력 제어 조치는 사실상 강제 영업 정지에 해당되며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정식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량 증가로 인하여 전체 발전량은 늘어나는데 전력 수요는 예년과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 결국 원전까지 출력 제어가 진행이 되면서 원전 안정성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일화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 단가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197원, 한전이 46원에 사들이는 원전 전력보다 4배가량 비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한전은 고스란히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점부터 다 뜯어 고치기로 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성을 보장해주던 RPS 개편, 소형 태양광 우대 종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초에 민관 신재생 정책혁신 TF 첫 회의에서 산업부 차관은 태양광 신재생 및 전력기금에서 8,440억 원 규모의 비리가 밝혀지고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태양광 사업 주무부처로서 깊은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할 것이며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재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인 만큼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특히 태양광 산업은 육성해야 될 산업이 아닌 전 정부가 저지른 비리 사업이란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정부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부당 지급된 기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육성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탄소 중립 의제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산업화 시작 시 기준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65%까지 현실적으로는 50%까지는 그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연구기관에 따르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2030년이면 세계 전력 생산량의 33%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와 수요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고 결국 관련 시장 또한 막대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누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년이면 태양광 시장만 해도 31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배터리 시장 규모와 맞먹는 시장 규모인데요. 또 하나 재생에너지 분야의 거대 시장인 해상풍력도 2050년에는 1000기가와트 규모를 넘어설 것이며 누적 투자액만 3,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에너지 업계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전선업계 등도 앞다퉈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신성장 동력원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포스코, 세아 등의 철강 기업과 조선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전선업계에서는 LS전선 등이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대규모 발전 입지 확보가 쉽고 발전 효율도 타 에너지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RE100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22년 8.3%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 정부도 해상풍력에는 공을 들이고 있어 현재 0.124GW 수준에서 2030년까지 12GW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EU와 미국의 경우 강력한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특히나 태양광의 경우처럼 지금 태양광을 하면 재미없다라는 식의 전 정부가 집중했던 태양광은 안 되고 해상풍력은 된다는 식의 신호를 시장에 주기보다는 부패는 척결하되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점이라는 쾌거를 이름과 동시에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태양광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분야도 반도체, 배터리에 버금가는 전략적 산업임을 인지하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또 하나의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삼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고 또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취하는 것이 맞는 거죠. 태양광 발전 단가는 메가와트 시당 40달러 정도이나 2030년이면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을 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높은 발전 원가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친환경 전환 분위기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감안할 때 결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 전략은 현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정부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책을 펼칠 정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시 추진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새만금 개발과 투자는 2차전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 명분을 주고 새만금이 뜨게 해준 최초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당분간은 사업성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발전 원가가 한전 매입 원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를 보조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원전 중심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비리조사와 함께 특히 태양광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각종 지원 정책을 없애거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앞다퉈 진출했던 태양광 발전 산업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는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철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재생에너지 산업과 그 발전량은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악재 후 호재라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관련 악재가 해소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분야도 아우르는 긍정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정부의 시점이 돌아선다면 새만금에는 또다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와 진행하려고 했던 발전 시설들과 개통시설 등이 대규모로 들어설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2차전지 관련 산업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대규모 해외 기업들의 투자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은 그야말로 아주 오랫동안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며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늘어나는 일자리와 인구, 세수 등의 증가로 새만금과 그 배후 지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배후 지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분기 호황기를 누릴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이 지금 새만금 토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만금의 저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새만금 산업단지 대부분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단지 매립을 서두르고 있음에도 기업들에게 제공할 용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해 내륙인 군산, 김제, 부안 세 곳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후보지 물색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산업단지 용지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돌아가면서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새만금에 다시 몰려들 관련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새만금 배후 지역 일대에 더 많은 산업단지 부지가 필요하고, 이는 군산, 김제, 부안 일대 대규모 토지 수요와 개발 수요, 투자 수요를 자극하게 되어 결국 토지 가격을 또다시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차전지 산업이 자리잡고 그 뒤를 이어 수천조 시장을 만들어낼 재생에너지 산업까지 새만금에 둥지를 틀게 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새만금과 새만금 배후 지역에 투자될 막대한 자금과 사업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늘어날 인구와 소비, 그리고 세수 등을 생각해 보면 새만금 일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도 손꼽는 경제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 배후 지역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는 정말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봐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개발 사업들과 미래 산업들이 연이어 유치될 새만금,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새만금입니다.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기다릴수록 좋은 땅은 사라지고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2차전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까지 쏟아져 들어올 때 토지 가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 있을 겁니다. 물론 농지가 아니라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토지 투자 타이밍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숙명과 같습니다. 이 RE100을 실현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은 새만금입니다. 풍부한 발전이 가능한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자리잡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2차전지가 주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뒷받침하게 되면 새만금의 찬란한 미래는 이제부터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찬란함은 유지될 것이죠.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곳입니다. 오늘의 부동산에서 엄선한 새만금 배후 지역 토지를 지금 가져가셔서
막연한 기다림의 희망이 아닌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희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